자, 오늘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 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모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 어느 정도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이미 예. 2018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부터 미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출범 이래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고 또 신원식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설명했고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첫 번째 체결 당시에도 계속 지적된 건데 예. 위협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뭐냐? 북한이 한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무기입니다. 네네. 핵위협이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것이 감시정찰을 포함한 첨단 재래식 전력인데요. 예. 근데 9.19 군사합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네. 핵위협 부분은 건드리질 않아요. 어. 그러면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감시 정찰들을 제한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합의조차 이행의 불기현령인데 북한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가뜩이나 내용상으로도 우리에게 불리한데 예. 이행 과정에서도 북한이 계속 위반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안보 역량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보 역량이 축소되는 상황의 9.19 합의였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9.19 합의 전면 파기하는 게 아니라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력 정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면 파기라는 것은 9.19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효력 정지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이나 일부 조항만을 제한하는 내용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부 효력 정지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예. 파기를 하려면 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파기까지 가기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고 대화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억제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부 독소 조항을 우선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우리가 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예. 북한을 다시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효력 정지가 되면 우리 군의 그 대비태세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거 참 궁금하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네네. 감시 정찰 능력인 거죠. 예. 사실 동해 지역에서 40km 그리고 서해 지역에서 20km 정도 우리가 제한해 놓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후방의 움직임을 감시 정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우선적으로 효력 정지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시 정찰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효력을 정지를 하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감시를 강화한다면 그러면 합의가 있었는데 북한의 도발이나 다른 대응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북한의 대해서? 도발은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된 도발을 해왔던 거예요. 예.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 때문에 도발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한 것은 우리 남북 관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예. 북한이 도발할 때 북한을 패퇴시킬 수 있다면 예. 북한 스스로 계산을 해보고 이 도발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그럴 때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실 상황 관리의 문제고 그런 쪽에서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해 놨는데 예.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통일부에서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역량과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으로는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반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문재인 예. 정부 때 체결된 합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마치 무력 충돌이 없는 것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역사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네네. 또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해왔고 그렇죠. 또 뭐 단거리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 이제 효력 정지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북한이 도발하고 싶을 때 그리고 도발해서 승산이 있을 때 도발을 하는 것이고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삼아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격퇴한다면 되는 문제고요. 네네. 그러한 북한의 논리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것도 못해요. 예. 북한은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하는 것도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하는 것도 도발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명분에 끌려다니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예. 북한의 도발을 막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파기 부분인데요. 지금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그 차관으로 오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시기에는 이게 전면 폐기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면 폐기로 가는 과정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해요. 왜냐하면은 예. 항상 대화라는 것은 여지를 남겨두고 움직여야지 국제사회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시정찰 능력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에서 뭐 일시 정지, 효력 정지는 필요에 따라서 즉각 이행하고 네. 파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은 효력 정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좀 보죠. 정찰위성 곧 발사할 거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차량 이동도 있고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조금 새롭게 하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아마 이달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11월 18일 북한의 그 미사일 기념이래요. 자신들의 화성 17형 발사한 것.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미사일 발사, 뭐 자신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런 것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에게 하마스식 공격에도 잘 대비 태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마스식 공격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예측하지 못한 기습 공격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를 계속 주시해 왔지만 기습 공격에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북한의 다양한 예. 국지적 도발 양상을 잘 대비하라 이런 예.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휴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어서의 국지 도발이라든가 또는 사이버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도발을 우리가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그러한 노력을 강구하라 하는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